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외길. 这儿是上不去了，那太高了，中间那太高了，大车才能上。这是托底的。 그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저 전력 넘어 한참을 가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외길. 이 바윗길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으로 다 쪼아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네요. 이게 왜 사람들은 그 넓은 바깥 세상 마다하고 하필이면 굽이굽이 이 험한 산골까지 찾아왔어야만 했을까요? 중원에서 늘 이렇게 병고가 있으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뭐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100년, 200년마다 뭐 당나라의 수도가 낙양에서 개봉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장안으로 바뀌고 시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장안에 살던 사람들이 왕조 바뀌면 또 도망가야 돼요. 지금의 길이 뚫리기 전만 해도 하늘의 구름이나 알았다는 외지고 외진 마을.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이곳을 태항 공중촌, 하늘에 떠 있는 마을이라 불렀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38가구는 모두 악시라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再往前走，就看见原木庙了。你看，这原废， 삐삐삐다. 对，那是那是原废庙，上边的原木庙，那也上个来，那个像庙，那是那个原木庙，下边那个是原废庙。这着了还有个大树，你到个这都看见那个大树了。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할머니. 하수구 아닌가? 水，咱吃的水， 치다 수에. 吃的水。 아, 用这个自来水。 이 일종의 이게 그 우물이네 우물. 아, 早就睡好了，上泉水。 우리에겐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우물. 보통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하수구나 하는 거 생각했는데 우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咱以前咱咋说上没有路呗，就是走那个小山路呗。这路很小，这离后来修开才有路了。在那，咱以前走动，这前头两下去那边都是上肩膀看了，没有车，都是艰苦，那是去平行线大雁。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한 맺힌 눈물의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길이 놓이고 수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채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절의 고도였죠. 가진 것이라곤 돌뿐이었던 사람들. 啊，你好， 아니야.来过的游客。你是医生吧？啊是，是吧？깊은 산골에도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네요. 你去那个卫生所吧？ 我到病人家去看病，病人看病。他那个是什么呀？是血压计、 血压计. 听诊器， 다 있네요. 여기 뭐 왕진 할 수 있는 모든 그 도구가 다 있네요. 우연히 만난 의사 악강록 씨. 有呀，寒潮， 마을의 내력을 묻자 먼저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那是没土，它就在这个石头缝儿。哦，是吧？石头缝儿上，你看有土吗？没土。没土的那个地区那不是它有。 송나라 때의 충신 악비가 진회의 모함으로 죽자 那不是。 세 아들이 이곳에 피난을 와서 심었다는 나무. 哦，太这粗了。是狼树。啊，前年2岁见小2岁. 보니까 악비의 세 아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이 나무가 악비 아버지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한 우리 가문은 번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살았었대요. 到中国都是神，年代神长了，时间长了都为神，都是这个神字啊。 아, 샨. 对，他我有病了，我来给他烧柱香，求求他，是明白了吧？ 明白了. 可以 여기가 看见吗？他有点，你看。这些 기원이요. 日本， 일본. 日本在侵略中国的时候，我们中国啊，那八路军，他在这这个地方，在这儿他把这个医院、银库都搬过来，搬到这个地方来啊。 놀랍게도 충신 악비의 바람대로 그의 후손들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끊은 채 오로지 바위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그로부터 1100여 년이 흐른 후 일본과 싸우던 팔로군이 찾아와 처음 알려졌고 2010년 태양철로가 개설된 뒤에야 바깥 세상과 연결됐죠. 你好。哦，你好。是给你烩点饭。让你们吃点饭 还不错。啊，让你吃点饭。 先那个看病。 볼 때마다 밥 먹으라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온 우리 할머니들에게서 자주 듣던 말. 138哦，你不够，正好啊。听到才看了呀。血压怎么样？他这个血压基本正常。 啊，正常。哦正常啊，现在正常。啊正常啊原来是高血压。哦，他原来一直是高血压。以前1、2周。你很安心了。很安心。对。呀，太是的我就是。 아무리 궁해도 악강록 씨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악시성을 가진 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他都基本上跟咱中国都一样的，也过去。 악강록 씨가 이 마을 아까치에 왔으니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什么啊？这盘菜叫个混菜。 烩菜。啊，烩菜。海料岳飞的那个人叫什么秦桧？对这个秦桧的远海都把他这个做成菜，那个秦桧的头发啊肉，在这个岳家寨都是说是，都说是秦桧的肉，这是他的皮，黑眼睛，他不是好人嘛，那眼睛是黑的，用西北的翻身啊，这是切个丑人的，把整个一个丑人吃掉。 1100년의 회한이 담긴 음식. 什么菜也能遮路啊？ 이 요리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네요. 우리가 아는 악비와 진회의 그 원한을 음식을 통해서 갚아버리네요. 아까체 사람들은 이제 바깥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开的花儿非常美丽的，特别是我们这儿的空气好，呀，反正总之我感觉到我生在这个地方，依依不舍，我愿意到这儿。这个毕竟我现在年纪也大了呀，不愿意去那个太繁华那个地方，那个噪人，一天都受不过去了。
비록 천길 벼랑 끝에 얹혀 살지만 바깥 세상보다 따뜻한 정이 있고 나눔이 있으며 만리장성보다 험한 협곡 너머로 어떻게든 봄이 와, 시내를 빠져나오자 드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캄보디아 제1의 곡창지대란 말이 실감나는데요. 그 들녘 한편에 철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에 생긴 철도인데요. 바탐방 지역에서 나는 쌀과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족이 타고 오네요, 기차를. 안녕하세요, 주리사. 안녕하세요. 그런데 기차가 좀 특이하죠? 바탐방의 명물 노리인데요.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철로를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나무 기차입니다. 쫌립소와 안녕하세요. 좀 전에 보니까 관광객분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타고 가셨는데 이게 보통 분들이 이동수단으로도 활용을 하나요? muốn chẳng để vô mẹ trồng dương đặt vừa đầm nào tam nâng trâu dương đặt quan để trâu không được đi tôi đòn môn rồi chẳng nữa. 요즘에는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놀이는 대나무 평상에 바퀴와 엔진을 단 이색 기차입니다. 여기 앉으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여기 이렇게 레일 따라서 이렇게 숲길이 이렇게 지붕같이 이렇게 펼쳐진 것 같아요. 이게 터널 같기도 하네요. 야! 지붕도 의자도 없는 기차라서 좀 걱정은 되지만 20년 경력의 기사님을 믿고 숲 터널을 향해 달려봅니다. 최대 속력은 시속 40km. 생각보다 짜릿하고 스릴이 넘칩니다. 전철이나 기차의 맨 앞에 그 운전하는 칸 있잖아요. 그 맨 앞쪽에서 왠지 이렇게 혼자만 누리는 그런 특별한 혜택 같이 앞에서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스릴 만점의 대나무 기차 놀이. 덕분에 잠시나마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은 바탐방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타크렘 지방입니다. 곡창지대인 바탐방주에는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가 발달했는데요. 캠핑푸오의 저수지를 끼고 있는 타크렘은 바탐방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한 마을 어귀에 노점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tiền cái đào á đào cái đào sạch cái đào cái đào cái đào 별미라지만 쥐는 차마 먹을 엄두가 안 나 옆에 있는 오리알을 골랐는데요. 아주머니가 오리알을 깨트리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오리의 태아입니다. 이 부화되기 전에 알을 왜 먹죠? 있나? 뽕띠어 꼬운이라 불리는 이 음식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보양식이라네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여름 들녘을 거닐어 보는데요. 한참을 걷다가 놀라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논에서 볼 거란 상상도 하지 못한 뜻밖의 풍경. 바로 우리를 떠나고 있는 오리들이었는데요. 더욱이 그들이 향하는 곳은 십채만한 대형 트럭입니다. 대체 이 많은 오리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분주할까요? đánh kia tao cái lái xe tao xin cái lái xe đánh đi tao cái lái xe nhà họ cái lái xe tiền đi đánh chữ à 알고 보니 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랍니다. 오리들이 떠난 우리에서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줍는 아주머니. 바로 오리알이었는데요. 마을 노점에서 만난 보양식의 첫 탄생지가 이곳이었네요. kia nhom ơi 4,000 chiêng cái cô mà ngay ban 2,000 anh đi cô cái phật sol 무려 4,000마리를 한꺼번에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우리도 전부 수거해야 하고 오리를 싣고 갈 트럭 또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동식 오리 아파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오리들의 특별한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 3모작이 가능한 타크렘 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오리들. 그들이 원하는 곳은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이라는데요. 이런 곳이 오리들에겐 최고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을 달려 드디어 새로운 주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차의 시간. 잠시 갇혀 있었던 4,000여 마리의 오리들이 앞다퉈 트럭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뭐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네. 쏟아져 나와요. 막 오리가 쏟아져 나와. 무사히 트럭을 빠져나온 오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로. 이 수로를 따라서 오리들의 대이동이 펼쳐지는데요. 때를 지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막대로 물을 내려치자 그 신호를 알아들은 오리떼들. 수로를 벗어나서 논으로 진격합니다. 이곳이 한동안 생활하게 될 곳이라는데요. 이 빈 들녘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오리들은 부지런히 무언가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논에는 추수하며 떨어진 나달이며 우렁이 등 먹이가 풍부해서 따로 사료값이 들 일이 없다고 합니다. tiền pong banច្រើនpongល្អpong homល្អ또 다 유기농으로 벼를 재배한다는데 이런 거 먹으면 좀 건강하게 알도 많이 낳고 그러겠네요. 근데 요 지금 저 이렇게 밴대를 다 이렇게 오리들이 터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한참 먹을 게 있겠네요, 진짜. 오리들의 이사가 무사히 끝이 나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오리를 키우기 위해 오리의 먹이를 찾아 떠도는 이들을 오리 유목민이라 부릅니다. 이삿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나무 평상인데요. 이것이 유목민들의 집이자 침대가 된다고 합니다. nếuគាត់ 3 នាក់ក្រុមគ្រួសារគាត់ហើយហ្នឹងហើយអ្នកនេះ 3 នាក់
nó còn mùi nhẹ. 서둘러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보통 보름에 한 번꼴로 이동을 하다 보니 오리 유목민들에겐 집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대나무 평상을 고정시키고 차양을 올릴 말뚝만 몇 개 박으면 공사 완료입니다. kênh đây thì mà hát tim mà 1헥타르당 우리 돈 약 6,000원을 주고 빌린 땅에 대나무 평상을 침대 삼고 차양을 지붕 삼은 사람들. 이들에겐 여름 우기의 폭우와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빈 들녘에 소박한 집이 한 채 세워졌습니다. 누워봐도 될까요? 집안이 궁금해서 양해를 구하고 한번 누워봤는데요. 야, 이게 쿠션이 있어요. 이게 대나무 쌀이 쿠션이 있어서 엄청 편하네요. 진짜 편해요. 우리 집 침대보다 훨씬 편해. love. 이사가 무사히 끝나자 허기가 몰려왔는데요. 마침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침에 수확한 싱싱한 오리알을 삶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nhắm tao ngang 알겠습니다. 맛있네요. 노란자가 엄청 커요. 아이고. 일단 크기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칭한. bông tia suy cam chong thò mà chết hay ngang hay ngồi 칭한 건배. 정성으로 오리를 키우는 판 아주머니. 맛있어요. 문득 풍찬 노숙도 마다 않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vì hót nơi cái đau từ năng bàn tay thừa mấy thò mà chết từ chẳng ơi và dương mình thơ dương ở bên lối ấy chầm chỉ vật từ một tiền tinh đây ra khai trong tàu tục ở chầm con riêng khai trong tàu aku niai. 바이바이. 안녕. 보름 뒤면 또다시 짐을 챙겨 떠나야 하는 바람 같은 유목민의 운명. 부디 더운 여름날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팀스 퍼밋? 외국인이 어퍼 무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 수확이 한창인 땅개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개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땅개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씨의 추천은 차랑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좀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포카라에서 사와서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아, 좋아.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마이니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다 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아까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오우, 오, 와, 와, 예. 건넜어. 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 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10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구나.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일해 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오. 락시. 어차.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페마 제스. 제스.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소주는 좀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네, 맞아요.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케이. 바이바이.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람브르상가. 버스누어스.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저 멀리 칼리간다키 강의 배웅을 받으며 탕계를 향해 떠납니다. 고수들, 하수들. 이곳에서 탕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해발 약 3,240m. 드디어 탕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역대급인데요. 와.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아, 따뜻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따뜻하다. 단계. 따뜻한데요? 단계 방.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뭐 가나 보는 사니요. 가나 보는 시리고 리는 사니요. 리로 운서. 나 이거 봐봐라. 에스마 봐봐 사례가.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싹이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다스텔레 에스카 남게호. 다브레?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갔어.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일산. 일산에서. 아.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금 이거. 네, 조금. 많이 해서 별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솟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매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이 탄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 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밀레의 만종이 생각나는 멋있네요, 정말. 아홉 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에 날립니다. 피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다스텔레.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요, 이거 멍찬이. 아와. 아와 예스도 아이파스 살롱이.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게. 하나고 가난 설하고 옹알룽다. 초라 얘기하면 나 아들. 아들? 초라? 나 아들이네. 설하다 올라니. 마마. 초라. 나 마마래. 마마. 아마. 암도 아마 벌써 내 발마. 아마. 아니 아르코 그래. 액칠밖에 아와. 아, 지금 온다. 거의 예스다 그러면서. 얘 더블 테스트 가다. 아와는 불마 예스. 오.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보리 나달이 쏟아집니다. Amrala awa yetta mati tolo tani yo chilang di tere itam garun se. 하와. 오, 하와. 하와고
하와. 비스다리 비스다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와. 농사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Pitruk hebani angsa, te jus bani bani angsa, ani 창박 hebani angsa. 아주. 코리아를 창 본사니. 창.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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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길이 구불구불, 시작부터 산길의 연속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부탄은 터널을 뚫는 대신 이렇게 산을 따라 길을 냅니다.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인도에서 이제 부탄으로 막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자마자 가파른 지금 산악지대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탄에 온 게 실감이 나요. 물질적 발전만이 아닌 비록 느리더라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탄 사람들. 화려한 광고판이나 표지판 대신 그곳엔 푸른 언덕과 논밭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경유지인 타시강까지는 175km. 우리네 고속도로에선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이곳에선 무려 6시간이나 걸립니다. 가파른 산모퉁이를 도대체 몇 개나 돌았을까요? 부탄의 날씨는 험한 길만큼이나 변화무쌍합니다. What's the matter? 뭔가 쿵 하고 떨어지나 싶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졌어. 물불에 걸려가지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부탄에선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예비 타이어가 차 밖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승합차 밑에 있던 그 뭐랄까요, 스페어 타이어, 그 공 타이어 그 받침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주워다가 밑에는 부러져서 다시 못 연결을 하고 이 위에다가 그냥 싣고 가기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계획을. 야, 이거 비가 좀 그쳐야 될 텐데. 마음과는 달리 더욱 세차게 내리는 비. 과연 오늘 무사히 메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는 잦아들었지만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돌. 나와. 갑작스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굴러떨어진 돌들이 길을 가로막아 모두 꼼짝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그때 산사태의 조짐이 또 보입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현지인들과 함께 재빨리 바위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장정 5이 모두 힘을 합한 끝에 겨우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 바위가 덮칠지 몰라 서둘러 길을 빠져나가는 차량. 그 뒤를 사람들이 겁도 없이 따라 뜁니다. 그들에겐 이 위험한 상황이 이미 일상인 걸까요? 저희가 또 이 길을 떠나면 또 떨어지고 다음 사람들은 또 치우고 지나가고 그냥 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시도 멈춰있지 않는 부탄의 자연. 그곳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탄 사람들은 어쩌면 그 찰나를 사는 법을 터득한 시간의 연금술사들일지 모릅니다. 꼬박 6시간 만에 도착한 산 중턱. 가이드 린첸이 저에게 일종의 환승지인 이곳에서 미리 힘을 보충해두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먼납사. 먼납사? Yeah, which is about 3,360 meters something high from the sea level. So from here, now we have to walk. 짐은 야크와 소의 교배종으로 이 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조에게 맡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되는데요. 땅이 너무 질척해서 이렇게 장화로 갈아 신고 가야 된답니다. 야, 등산화도 여기는 쓸모가 없구나. 해발 3,500m에 이르는 메락까진 걸어서 꼬박 5시간. 그나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놀라운 변화라고 합니다. Big change now because when I big change. Yeah, because when I was here in 2005, there's no road, no electricity, no cell phone. 불과 10여 년 전 처음 텔레비전이 보급됐다는 부탄에서도 문명과 가장 동떨어졌다는 메락은 린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8년 전 돈을 벌기 위해 수도 팀프로 떠난 그는 지금 3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탄 정부는 3년 전까지 이곳 동부 지역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여행객의 방문이 허락된 지금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미지의 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수도 팀푸에서 메락까지 가려면 꼬박 사흘 밤낮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수백 년 고립돼 있던 은둔의 땅.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자 강행군을 계속하던 그때입니다. Hi, what is your name? 응아기 밍, 기봉, 응아기 밍, 라옹나, 라옹나. 구상보. 예. 메락에 자리한 4개 마을 중 한 곳에 산다는 청년 라옹나. 그에게도 일행이 있습니다. 잔뜩 장작을 싣고 가는 검은 소와 마을 청년들입니다. 메락 청년들은 요즘 매일 1시간이 넘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땔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장작을 10월 중순이면 여기는 벌써 겨울이 찾아온답니다. Because we have to keep piling up firewood. 아, okay. Otherwise, for 6 months we cannot survive. Okay. Cold, very cold. 우리처럼 사계절이 모두 있지만 절반이 겨울인 까닭에 땔감은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인 것이죠.
마치 매락 주민들만이 허락을 받은 듯 마음껏 누벼온 히말라야 산길. 꽁꽁 걸어 잠겨 있던 이 비밀스러운 땅이 빗장을 열고서 이방인에게 마침내 그 너른 품을 드러냅니다. 해발 3,500m에 달하는 고원.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넓고 푸른 초원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 신세계 같네요. 예? 힘드세요? 지금 주변 풍광은 멋진데 지금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풍광도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해도 넘어갈락 말락 지금 해가지고 빨리 해 지기 전에는 가야 될 텐데 지금 걸음은 이렇게 느린데 심장은 지금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났어요. 고산병 증세 없이 잘 버티나 싶었는데 걸음이 좀처럼 일행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아무래도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걷는 소의 걸음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건데 소가 그만큼 느리니까 이제 느리지만 우직하게라도 간다, 천리를 간다라는 말 뜻인데 지금 그 느린 소의 속도를 못 쫓아가겠어요. 조금 늦으면 뭐 어떻습니까? 느린 소의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남은 힘을 다하니 해는 좀 저물었지만 드디어 이렇게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조용한 마을이 부탄 그 밑에서 봤던 부탄하고는 또 달라요. 아, 이거 분들을 빨리 한번 만나 뵙고 싶고 여행자들을 위해 주민들이 마련했다는 산장. 하지만 여행객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 계십니다. Is it your father? Yes, my father. Really? Old father. 고수상보. 다시 들래? 다시. 참. 아, 세상 아버지가 다 비슷하신. 그토록 끓이던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밤늦도록 기다리셨다는 아버지. 그를 위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린채. 예. It's a warm cloth. 예. 가린채. 가린채. 예. It's a warm in winter. 누구보다 고향이 그리웠을 린첸도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잔뜩 싸왔습니다. 무거운 짐꾸러미에서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부탄에서는 좀처럼 귀하고 보기 힘든 생고기입니다. 말이지. What is it?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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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ught from Samru jungle. It's smelling now. I heard Buddhists didn't kill any animals or birds. So Yeah, because how? this is brought from India. Ah, really? Yeah, India kill. We eat. 여기 부탄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를 믿다 보니까 살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지고기나 뭐 쇠고기, 생선, 닭고기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합니다. 주로 인도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머나먼 길을 달리고 또 걸어온 저희를 위해 린첸의 아버지께서 준비한 저녁은 감자와 치즈 그리고 매운 고추가 들어간 부탄의 대표적인 음식 케와다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부탄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는데 손으로 먹는 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는 식사법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배. 신배. 예. 신배再见做给我。 고요한 산중에 밤이 찾아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쩐지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한 메락의 아침은 밤사이 잠잠하던 초원의 주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마을 수도가에 어린 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카메라와 눈시름하더니 글쎄 주랭랑입니다. 여기 또 도망가기 바쁜 남매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처럼 순박한 모습이 있을까요? 뭐가 그리 수줍으신지 자꾸만 숨어버립니다. 이상한 거. Nhìn nào con lên á. Ôi tôi phải chân. Chân đi. Ông lại. Làm riêng một chợ. Là. 그 시간 린첸도 하루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This is happen. Happen. So goes here. Go. Made of all yak. Sheep. Very heavy. 수도에서 입던 전통 옷 대신 갈아입은 메락의 전통 복장. National dress. 옷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What is it? It's a hat made out of yak hair. This one like raining. When it rains, the water will go from here. It don't come to face. 고향의 정겨운 옷으로 재단장을 마친 린첸.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메락엔 오랜만에 고향에 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린첸은 부탄 사람들이 즐겨 씹는 도마를 챙겨왔습니다. So put together like this, right? So like this we eat. You try? Yeah, I try. Just chewing? 여기서. Just chewing. Oh, very hard. Yeah, chew. 게다가 맛은 쓰고 향은 좀 자극적입니다. Oh, Not good. it's very Dizzy. yeah. Yeah, because it will warm up. 와, 지금 제가 이걸 씹기 시작한 지 한 1분 됐을까요? 얼굴에 지금 열이 확 나면서 몸이 그냥 후끈. 그래서 이걸 고산지방 분들이 많이 드시나 봐요. 와. 부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입안이 빨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붉은 색소가 든 도마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메락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어르신입니다. 로쌈 가서. 로. Look. My grandma's father and then his father is same. Yeah. 장마통아. 자. 등등이 안 되구나.
어른에겐 도마를, 아이에겐 사탕을, 선물이 다 동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돌며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여기는 큰 이모 댁이랍니다. 큰 이모 댁. 마침 큰 이모와 이모부가 계셨는데 린첸이 제게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She has a 3 husbands. Ah, really? Yeah. She has a three husbands. husbands. Yeah, so he is the oldest one, eldest husband, and then middle one is looking after the cow, and then the youngest one is looking after the yak. 일처 다부제 사회인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이모는 여성분은 한 분인데 남편이 3명이고 그 남편은 다 형제들이랍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탄은 일처 다부제를 허용해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어 가지면 모두가 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형제들이 한 여성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게 한 특유의 결혼제도입니다. 재산을 공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셈이죠. 찌세다. 찌세. 저디. Yeah, 수자. 수자. Yeah. 아마 그 년자즈 로장가로 운다 년자즈. 쥐죽 그래. 16. 장 온다 인자랑데. 인자랑데 장 온다. 아까 안에 랑도 랑도 도로들 보고 가는 남이 도로들 보고 왜래는 좀 말래 못다. 어디가. 여기 아빠랑 예. 3명의 남편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린첸 이모님은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가족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막내딸. 그녀도 지금 남편이 2명. 모두 산에 야크를 돌보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을에 여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반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곳에선 한번 유목을 나가면 남자들이 한 달이 넘게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직도 일처다부제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꼬마 녀석들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온통 떠들썩합니다. 아이들은 슈슈라 불리는 나무 썰매를 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눈썰매 탔는데 여기는 그냥 이 풀 위에서 바로 타는구나. 와, 오. 눈 위가 아니어도 나무 썰매는 아이들을 싣고 초원 위를 쌩쌩 잘도 달립니다. 특별한 장치라도 달린 걸까요? 그 속도감은 눈썰매 저리 가랍니다. 그때 한 아이가 슈슈를 타다 말고 산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물을 무엇에 쓰려는 걸까요? 바로 썰매의 속도를 내는 비법입니다. 주책 맞지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형 한번 타도 돼? 형 한번 타도 돼? 아, 가린채. 어떻게 타야 돼? 썰매를 타보겠다는 제게 소년이 친절하게 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가자. 초원을 가르는 힘찬 질주. 결과는 곤두박질입니다. 이민배 말이지. 아니 돈이 자랑이. 나슈시 때달로 너무 썸이 거해. 말과 양떼가 뛰어노는 바로 그 옆이 놀이터가 되는 고원의 아이들.
썰매 타기를 끝낸 아이들이 3355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명당 자리를 꿰찬 아이들. 동네 어른들의 공연이 막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탈춤을 연상시키는 이 전통춤은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춤입니다. Why we have a young dance is because now we are thanking to the young for giving such livelihood. Because without yak, we cannot survive. We get butter, cheese, milk, everything. 겨울이 길어 농사를 짓기 힘든 고산지대에서 야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중요하고도 고마운 가축입니다. 주로 공연을 하는 시기는 야크가 살을 찌우는 6월 말이지만 오늘처럼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어디에서도 야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한 몸을 가진 야크는 현재 주민들이 더 추운 고지대로 데려가 방목 중입니다. 아쉬움도 잠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야크가 너무도 정교해 마치 실제로 야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야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순진한 메락 아이들이 왠지 깜빡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크에게 잡힐세라 잽싸게 도망가는데요. 너른 초원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행복은 꼭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한 린첸의 아버지. 야크 젖으로 직접 만든 버터를 잔뜩 챙기고 계십니다. 말은 미로미기 슐리 나오게 났어. 젤 때문에 질 때문에 열심히 오는 겨우미 오는 술 나세 디오디 공기. 그래. He says for my son. So he says like from his side nothing to give, so he is going to give this butter to me. 아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린첸의 아버지. 저에겐 오히려 더는 부족할 것 없는 큰 선물 같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만을 남겨둔 시간. Very difficult to go back. Good weather. Yes. 저는 동부의 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린첸은 다시 수도 팀프로 돌아갑니다. 걱정과 아쉬움이 가득한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두 나와 우리의 먼 길을 배웅합니다. 언제 다시 또 이곳을 찾게 될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메락의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엔 천연 요새 타양산맥이 품은 특별한 절벽 마을로 향합니다. 중국 4개성에 걸쳐 있는 자연이 만든 장성 타양산맥.
장엄한 규모에 걸맞게 그 속엔 빼어난 풍경들이 가득합니다. 장쾌하게 이어지는 해발 2000m의 봉우리들이 사방을 에워싼 풍경. 약 40여 년 전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야, 지금 가는 길에 주위에 펼쳐진 풍경이 절경입니다. 절경. 기암 절벽에 괴석에 마치 전설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후한 시대가 열리기 전 한나라를 무너뜨린 건 외척이던 왕망이 세운 신나라였습니다. 그때 농민 반란의 우두머리 꼬량이 투쟁 끝에 숨어들었다는 꼬량촌. 그곳으로 통하기 위한 신비의 터널로 접어듭니다. (40여 년 전) 터널이 뚫리며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마을. 정말 말이 다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걷기도 힘든 이 길을 보세요. 이 암벽산에 절벽 한가운데 바위를 뚫고 굴을 파놨습니다. 통로를.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직접 팠다고 하니 믿어지세요? 게다가 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광창을 만들어놨어. 어둡지도 않아요. 안이 밝아요. 35개의 창을 가진 1200m 길이의 절벽회랑. 이 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망치로 정을 두드린 건 마을에서 힘좋기로 소문난 13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 2개월 만에 우공이 산을 옮긴 전설을 현실에서 이뤄낸 절벽마을 꼬량촌.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你好，你好。哎，你是这村子里的人吧？对对，我是。这村子挺漂亮的呀。漂亮吧？我们就是这个自然景观。哦，自然的。这个村子是什么时候开始有的呀？这个村子什么时间有？我们可以说祖祖辈辈没有一个准确的时间。哦。因为我们这个地方是四面环山。哦。是躲避战乱的时候，老祖先在这个地方躲避战乱。那起码有几百年的历史了。是是是。哦。到我们家院子喝口水吧。喝水。哎呦，可以吗？可以的。哎呀，谢谢谢谢。好好好，走吧。来吧。 자신들의 마을을 일부러 찾아온 저를 그냥 보낼 순 없다는 아주머니. 你好，你好。 덕분에 마을에 대해 좀 더 알 기회가 생깁니다. 오기 힘든 곳에 외국인이 찾아오니 어느덧 수다 삼매경. 그런데 이 할아버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爷爷亲自参加呀？啊，好吧。不会是那个13壮士之一吧？是。是啊。哇呀哇呀呀！哇呀，幸会幸会！哇，我见到13壮士之一。이 마을에 처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필요하다. 바위산을 뚫자라고 했을 때 13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을 13장사. 꼬량 13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한 4-5명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래요. 这个我们爷爷印象非常好，非常好。学生上学，这儿的学生上到10年级，上大学下不去，就这个卡这种洞。我是72年出生嘛，我这个洞是同岁的。哇，
看见这个山，每天这个天就这么大，就这么蓝啊，蓝就是蓝的，有白云就是白云的。然后就是这个路开通以后，我们就是小伙伴们吧，一起到镇子上。哎呀，没有想到呀，那天就那么大呀，这么大的，然后感觉自己特别的渺小。是。 길 하나로 알게 된 세상은 그동안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这是什么时候的照的呀？是前30年。 평지로 한번 나서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에 포기한 게 많았던 사람들. 후손들만큼은 편한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